이제 그 포트 쪽에 로그인 하고 있죠. 로그인 속도가 인증도 많고 뭐 번호까지 두고 해서 복잡하게 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프로젝트 적용했을 때는 적당한 기 이렇게 생성된 예제 있잖아요. 예제를 통해 가지고 복사하면서 약간 후문으로 수정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시 또 하나 발전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어제까지 페이지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로그인하고 레지스트는 아직 안 만들었죠. 요거는 이때까지 본 UI와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화면을 그냥 출력하고 입력하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있었는데 프로젝트 하시면 보통 이제 유효성 체크라고 해서 입력값이 잘못되면 입력을 아예 못하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옛날에는 뭘로 짰냐면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바닐라로 체크해가지고 짰는데 요즘은 리액트나 뷰로 넘어오면서 리액트나 뷰에서 그 기능만 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효성 체크를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그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폼 입력 양식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에서 두 개를 설치했죠. 리액트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사용 방법만 좀 아시면 그전에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직접 다 짰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측면에서 어떻게 이번에는 회원 가입할 때 유효성 체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효성 체크를 요거를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을 위해서 유효성 체크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을 입력하는데 이렇게 입력을 정확하게 하셔야 이메일이죠. 이렇게 하셔야 이메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골뱅이를 빼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이메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유효성 체크라고 합니다. 잘못된 입력을 입력해 주는 걸 유효성 체크라고 하고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입력 양식에 값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못하게 입력을 안 하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입력 값은 입력 양식은 필수 입력인데 입력 안 하면 필수 입력인데 입력 안 하면 에러 발생하고 에러 메시지 보여주고 이런 게 유효성 체크가 입력 안 하면 에러 메시지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효성 체크를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이런 건데요. 리액트에서는 이런 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리액트용으로 나온 외부 라이브러리고 그래서 리액트 밸리데이션과 밸리데이트를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할 때 잘못된 입력인데 화면에다 찍어주는 거죠. 입력하세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회원가입부터 해볼까요? 네, 이것도 HTML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HTML 보내드리고 주석을 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냈어요. 네, 보내드렸고요. HTML 좀 얹어볼게요. 레지스터 div 쪽에다가 넣고 다른 방향. 1점.
됐고요. 네, 여기 보시면 새로운 태그들이 보일 겁니다. 대문자로 꼭 보통 송자로 썼는데 여기 대문자로 있고 송자로 썼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에 금방 설치한 리액트용으로 설치한 유효성 체크해서 제공하는 태그입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태그죠. 그래서 대문자로 꼭, 대문자로 입수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 설치한 HTML 태그가 아니고 설치한 유효성 체크해서 제공하는 태그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있나? 밑에 보시면 체크 버튼도 있죠? 보시나요? 체크 버튼. 이렇게 색깔이 하이라이팅 되잖아요. VS 코드에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HTML 코드가 아니다 해서 청색으로 약간 녹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설치하실 겁니다. 설치한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거고 새로운 태그가 나왔으니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는 쭉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페이지고요. 회원가입 아시죠? 페이지고 여기 썼던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가 적어드릴게요. 유효소스에서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소스 쓸 때 있죠. 이거 항상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접근을 위해서 유효성 체크는 외부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에서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설치한 거죠. 따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태그가 나오면 그전에 달력도 마찬가지였는데 달력도 외부 라이브러리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스 레프를 써가지고 직접 접근해가지고 조작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유스 레프를 걸어서 직접 접근을 한번 해서 조작을 하셔야 리액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덕스를 쓰는데요. 공유들이 한번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 시험 예제, 그 다음에 지금 예제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 저장소 라이브러리로 있었죠? 공유 저장소를 인포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저장소에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특징적으로 함수가 있죠. 공유 함수, 공유 액션 함수로 있고 공유 액션, 공유 함수, 공유 함수와 공유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 부르셔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훅 함수가 있죠. 공유 함수는 use dispatch를 이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공유 변수는 use select를 이용해서 풀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프트 이거는 리액트 리덕스가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유 함수를 부르는 라이브러리는 use dispatch고요. 공유 변수를 부르는 것은 use select입니다. 각각의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공유 저장소를 접근해서 저장되어 있는 함수와 변수를 접근하는데 각각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 네, 그 다음에 메뉴 라이브러리 메뉴 라이브러리 중에서 뭐를 할 거냐면 임포트에 저희가 이제 강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메뉴 라이브러리 임포트 중에서 강제 URL 이동하는 거 있어요. URL 이동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수 이름이 use navigator가 있어요. 이건 함수 형태로 실행하는 거고 태그를 이용해서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또 가능하다고 했죠. 그냥 대문자 내비게이터에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라이브러리가 하면 라이브러리가
이건 앞에서 해봅시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공유 쪽이니까 같이 표시를 안 해요. 요거는 이제 액션 함수. 공유 액션 함수도 액션 함수는 이름이 로gin입니다. 여기서는 로gin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것도 공유함수는 공유함수 로gin이 아니고 회원가입 좀 레지스터 스토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에 있습니다. 엑셀 함수는 로gin이든 레지스터든 전부 어스에 있죠. 엑셀에 있습니다. 됐네요. 예, 여기 밑에 이제 메뉴 라이브러리는 이 로gin에서 쓰는 건데,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 할게요. 지워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는 못 지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요거 공유함수 외부 라이브러리 유저 체크를 위해서 쓰는 거랑 유저 스테이트 요거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를 깔았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인포트를 할게요. 인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쪽으로 리덕스를 써가지고 약간 좀 복잡하죠. 공유 저장소로 계속 접근해야 돼요.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를 인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새로운 태그가 하나 나왔는데 폼이라는 태그가 하나 나왔고요. 이거를 인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 이름이 리액트 밸리데이션이거든요. 리액트 밸리데이션의 빌드 안에 폼에 있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줄복사해서 이거는 input 태그도 input 태그는 입력 태그인데 이거는 어디 있냐면 빌드 안에 input 섹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버튼도 썼죠. 체크 버튼이 이름이 체크 버튼이네요. 체크 버튼인데 이것도 이름이 뭐냐면 체크 버튼으로 되어 있고 이건 버튼으로 되어 있는 빌드 안에 폼 인풋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파일로스로 되어 가까이 이렇게 인풋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체크는 약간 좀 형태가 틀렸어요. 유효성 체크이긴 하지만 이메일 체크는 형태가 약간 틀려서 그 전에 요 위에 또 폼이나 인풋 체크 버튼은 리액트 밸리데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약간 안에 이제 골뱅이도 체크해야 되고 체크하는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하시고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가 두 개를 설치했죠. 밸리데이터하고 이메일은 밸리데이터 라이브러리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폼, 인풋, 체크 버튼 이런 것들은 리액트 밸리데이션 라이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체크를 두 개를 썼습니다. 이메일만 그래서 제가 HTML 로그인 소스를 보여줬는데 잠시만요. 이걸 보여줬네요. 다시 헤어가이로 다시 보여줬네요. 장글 아침 보여드릴게요. JS는
HTML 부분 다시 보내드릴게요. 로그인 HTML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넣어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지우고 기존에 거 지우고 이거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로그인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이제 핸들 레지스터 보이는 이게 현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 있고요. 이미지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on 서브밋이 이제 함수죠. 누르면 백엔드랑 연동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고 이게 핸들 레지스터 이렇게 걸려 있죠. 현가에 함수를 수행하고 있는. 그다음에 요 레프가 뭐라고 했죠? 요 레프가 직접 접근하는 거, 유스 레프를 이용해서 직접 접근, HTML 태그에 직접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리액트에서 직접 접근하는 거다. 그러니까 달력 예제를 보내가지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요거 홈이라는 태그가 HTML 태그가 아니고 유효성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태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태그니까 그리고 접근하실 리액트에서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레프를 써서 직접 접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래서 이 폼 태그는 HTML 태그 아니에요.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깐 태그고 그래서 그래서 랩으로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폼을 썼죠. 폼 썼죠. 그다음에 내려오면 석세스풀은 얘가 있으면 얘가 true면 true의 반대군요. false이면 이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석세스풀은 false이면 이 양식을 보여준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석세스풀을 걸어서 이거 요소 체크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풀이 폴스이면 이게 폴스이면 아래 태그를 아래 PIV를 보여줍니다. 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successfully false이라는 얘기는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력이 잘못돼서 다시 입력해라는 거죠.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successfully false라는 의미는 그래서 true이면 true의 반대니까 얘가 안 보이겠죠? false가 돼서 안 보이겠죠? 이 양식이 안 보이는데 successfully false이면 이 양식이 다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successfully 이게 실패하면 입력 오입력이라고 석세풀의 의미는 오입력을 의미를 합니다. 잘못된 입력, 잘못된 입력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입력이면 화면에 한 번 더 보이죠. 다시 입력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successful의 false의 의미는 잘못된 입력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잘못된 입력이 보이는데 이 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용법만 잘 보시면 됩니다. 위에 렉트를 하나 걸어놓고 새로운 태그를 썼고 이 인풋도 이거 새로운 태그죠? 이것도 INTG 유효성 체크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폼 태그도 이것도 직접 접근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유효성 체크 태그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태그 HTML 태그가 아니에요.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효성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했냐면 이 밸류나 onChange는 뭐 이때까지 저희가 봤던
자동 바인딩과 수동 바인딩의 한계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네, 넘어가고. 요 바로 밑에 요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밸리데이션 이렇게 돼 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요걸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속성 있죠. 속성이 유효성 체크 함수를 실행하는 네,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d와 v user name이 있죠. 네, 그래서 required와 v user name이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체크하죠. 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저거 있죠. 저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요소 체크의 핵심입니다. 요게 뭐냐면 정체가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네, required도 함수고 v user name도 함수예요. 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보시면 그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있는 요 함수로 체크하고. 입력이 잘 됐는지 안 잘 됐는지 요 함수들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목적은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 짜실 건데 또 required는 필수라는 뜻이잖아요. 이 입력이 이제 입력 안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요 에러가 뜨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v user name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유효성 체크에 어떻게 걸려 있냐면 세자보다 크고 20자보다 작게 넣어라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면 required는 위에 보시면 함수인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한 번만 사용법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required 함수인데요. 이 안에 뭐로 되어 있냐면 입력 안 하면 에러 메시지 출력하는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 그래서 무조건 필수라는 뜻이죠.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vname이라는 함수에는 뭐가 적혀있냐면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함수 안에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세자 입력한 값이 크고 그다음에 작을 때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만 더 뜨지, 뭐 두 자만 더 뜨지 하면 입력이 안 되는 에러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서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는 유효성 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건 잠깐 설명을 드렸고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여기다가 밸리데이션에다가 이 속성에다가 이렇게 해서 배열이죠? 배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함수명 1, 함수명 2, 점점점 이런 식으로 걸고 싶은 유효성 함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성 이 함수들이 이런 required, v, user name 이런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효성을 걸고 있죠. 됐죠?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요 밑에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태그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죠? 요 밑에는 마찬가지죠? input 이것도 유효성 체크잖아요. input 유효성 그러면 뭐를 체크하는 거죠? 이메일 체크하는 거죠. 이메일 유효성 체크하고 밸리데이션, required, valid 이메일로 걸어놨죠? 이메일에다가 유효성 체크를 걸었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다음에 밑에도 하나 더 있죠? 이것도 input 대문자리 쪽에 있는 것도 유효성 체크.
네, 요거는 뭐를 체크하고 있죠?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유효성 체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required, v 패스워드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required는 필수 입력이고 v 패스워드는 뭐 따로 로직이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요. 버튼은 뭐 일반적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쭉 내려와서 메시지가 있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예, 봅니다. 그래서 네, 이 메시지에는 요거네요. 예. 얘가 successfully true이면 언론으로 네, 아마 여기에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유효성 체크 에러 C 메시지 가면 입력합니다.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메시지거든요. 네, 이것도 체크 버튼이 있는데, 네, 이것도 유효성 체크 관련된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체크 미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로 뭐 나는 보이고 있죠. 네, 이것도 직접 접근해가지고 거기가 있죠. 랩트가 걸려있죠. 랩트에 얘가 걸려있네요. 네, 얘가 걸려있는 랩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유효성 체크 라이브러리에서 보통 이제 유효성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풋 박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회원가입이든 로그인이든 유효성 체크가 걸려있다는 가정하에서 인풋 박스가 여러 개잖아요. 요거 하나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에러 날 수도 있고 둘 다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회원가입이든지 아니면 로그인 버튼이든지 그거를 눌렀을 때 요 인풋 박스에 있는 값들이 정상적인 값인지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 통과를 하면 실행을 시키게 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에러가 나는데 불필요하게 로그인 정보를 백엔드로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된 입력인데.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정상적으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원래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if문을 통해가지고. 근데 그 로직 자체가 굉장히 길거든요. 길어서 요 라이브러리를 유효성 체크 전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체크를 해줘요.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에러가 났다 하면 몇 개가 에러 났는지 체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에러가 안 났으면 1개겠죠? 근데 만약 하나 에러 났으면 1개, 2개 에러 났으면 2개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에러를 체크한 수치를 어디에 넣어주냐면 체크 버튼에 넣어줍니다. 체크 버튼에 넣어줍니다. 모든 에러 현재 에러 개수를 체크해서 체크 버튼에 넣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하나도 발생을 안 해야지 회원가입이 진행될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마지막에 요거를 체크합니다. 얘가 항상 에러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한 에러 개수. 됐죠? 그래서 이렇게 HTML이 되어 있고요. HTML이 좀 유효성 체크가 들어와서 약간 좀 특이했죠. 그래서 몇 번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몇 번 해서 인풋이나 뭐 이런 대문자로 적혀져 있는 체크 버튼이나 대문자로 적혀져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유효성 체크 관련된
태그가 되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한번 보내드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자바스크립트 직접 코딩을 하면서 레지스터 한번 보내드리고 1차 보내드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 유효성 체크 함수들을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수부터 먼저 보내드리고요. 함수 보내드릴게요. 자바스크립트 짜고 네, 그래서 변수정의 그리고 이거 보내드릴게요. 변수 네, 이걸로 지금 네, 이거는 뭐 아까 HTML 할 때 설명드렸던 폼 태그 직접 접근입니다. 폼 태그 직접 접근. 얘는 예, 태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레터로 따로 걸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회원가입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입력값을 잡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유저 이름, 유저명을 저장할 연습만입니다. 이거는 이메일. 네, 패스워드. 서세스풀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유효성 체크 통과하면 유효성 체크 모두 통과하면 어떻게요? 얘가 트루가 됩니다. 통과하면 얘가 트루가 됩니다. 전이할 하나하나 통과를 못하면 네, 뭐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백엔드로 보내주라는 어차피 뭐 에러 몇 번이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이거는 유효성 체크 에러, 유효성 체크 발생 시 화면에 보여줄 연습이라고요. 화면과 바인딩이 돼 있죠. 어디가 에러 났습니다. 네, 마지막은 공유 저장소네요. 공유 저장소, 함수 접근 정리. 그래서 뉴스 디스패치를 위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함수점이 이렇게 함수점이 붙여놓고요. 여기죠. 예, 요건 뭐 보니까 어떤 소스일까요? 이거 수동 바인딩, 수동 바인딩. 제가 이런 요런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네, 요거는 직접 코딩한 거죠. 화면값, 화면값, 변경, 변수값, 또 변경 해야 되는 수동 바인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워낙 많이 항상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보니까 화면값 변경, 변수값 변경인데 뭐 보니까 요거네요. 이거는 이제 유저네임이죠. 유저명이 밑에 거는 또 수동 바인딩인데 요거는 뭔가요? 네, 요거는 이메일이군요. 이메일.
수동 바인딩. 따로따로 두 개 만들어놨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이것도 수동 바인딩. 요거는 패스워드. 요거는 뭐 리액트에서 하실 것 같으면 항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화면값이죠. 이 탁이 여기 화면값 주고 이거를 세트를 이용해서 변수에다 저장하고 있죠. 이게 수동 바인딩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 레지스터. 여기 있죠. 대원 가입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대원 가입 함수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폼 같은 경우에 폼의 기본 이벤트를 중단시키는 거죠. 중단시켜서 폼은 이렇게 누르면 어디가 이동을 가려고 하거든요. 보호 성질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벤트 볼트로 기본 이벤트 성질을 중단시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successful 그 전에 혹시 successfully true로 되어 있다면 false로 일단 총기화하고 있고요. 총기화를 항상 이게 추설이 달려 있는데 폼에 current validation all 하면 이게 유효성 체크를 실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라이브러리 폼 유효성 체크 실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행을 하고요. 그러면 얘가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를 어디에 체크 버튼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결과 있죠. 모든 결과를 체크 버튼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가 하나로 났으면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0개이면 처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하나로 나면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0개일 때만 요거를 진행을 해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고 있네요. 여기서 실행하고 있죠. 공유 저장소의 함수 뭐를 실행하고 있죠? 공유 저장소의 해체 함수 레지스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요걸 실행하자마자 이 레지스터에 저희가 공유 저장소의 레지스터 함수에 백엔드로 통신하는 함수가 있죠. 백엔드 통신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유 저장소의 액션 함수만 실행하면 백엔드로 요청이 갑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공유 저장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공유 저장소의 액션 함수. 디스패치를 위해서 레지스터를 실행하고 위에서 입력받은 유저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액션 실행하면 백엔드로 요청하는 겁니다. 있고 요청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성공이고, 성공이고, 그걸 실수했죠. 됐죠? 네. 그래서 성공이면 successful의 true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화면에 성공 메시지가 실패하면 화면에 뭐 다시 입력 같은 경우 다시 입력 아웃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ccessfully 보면 입력 박스가 안 보이고 false이면 입력 박스 보이죠.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대원 가입이 되네요. 해서 꼭 보내드리죠. 시간 다 됐죠? 다음 시간에